무쇠팔 최동원, 무등산 폭격기 선동열. 그야말로 당시 세상을 평정한 두 사나이가 있었다. 84년도에 최동훈이, 86년도에 선동열이. 롯데는 최동훈 선수 혼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천하무적 최동원, 선동열을 넘기 위한 그들의 비밀스러운 사투가 시작된다. 그 이후도 선동열이 공략한 팀 없어요. 보세요 한번. 방어율이 0.5 얼마 아닙니까? 무쇠팔 최동원, 폭격기 선동열을 넘어라. 때는 1994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날 대구구장에서 열린 해태와 삼성의 경기. 이곳에선 말로 홈런포가 터졌다. 그리고 이 홈런을 맞은 주인공은 바로 선동열이었다. 그렇다면 선동열을 상대로 홈런을 친 타자는 바로 삼성의 류중일 선수. 선동열 감독이 현역 시절에 홈런을 그렇게 많이 맞지 않았던 투수였습니다. 워낙 좋은 투수였고 통산 피홈런이 몇 개 되지 않아요. 1년에 2개가 나올까 말까한 선동열의 피홈런 개수. 이런 선동열을 상대로 그것도 말로 홈런을 쳤으니 류중일은 한몸에 이슈를 받을 거라 잔뜩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는데 그의 기대는 산산조각나고 말았다. 신문엔 선동열이 메인으로 장식돼 있었던 것이다. 어느 날 얘기가 나온 거죠. 류중일 감독이 이러는 거예요. 아, 나 선동열 감독한테 홈런 쳤는데 그 다음날 기사가 내가 서운하더라 이런 거예요. 왜 서운하다고 그러니까 아니 선동열한테 홈런을 쳤으면 야, 그 선수가 대단한 거니까 그 선수에 대해서 스포트라이트가 가야 되는데 류중일 감독이 말하기는 내 이름은 하나도 없고 홈런을 맞으니까 선동열 또 흔들리나 뭐 이런 기사가 나오니까 자기 되게 서운했더라. 선동열이 11년 동안 던진 1647이닝 중 홈런을 내준 개수는 단 28개. 그런데 이런 선동열에게 날벼락 같은 일이 생긴다. 배 선동열을 안타 하나만 쳐도 기분이 좋은 건데 선동열이를 공략할 수 있는 타자가 어느 팀에도 없었다고 그거는 뭐 확실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결정적인 한 방을 맞고 하는데요. 그해 이제 5월 25일 날 선동열 선수가 319와 3분의 1이닝 연속 무피 홈런이라는 어마어마한 기록을 행진 중이었는데 김동기 선수한테 홈런을 맞아서 그 기록이 깨지고 맙니다. 선동열의 기록을 깬 빙그레의 포수 겸 강타자인 김동기는 평상시에도 홈런을 곧잘 쳐내는 선수로 신문을 장식하곤 했는데 또 김동기 선수는 그 한 방으로 인해서 영원히 그 프로야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지금도 김동기라는 이름이 회자되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 아니었나. 그러나 현실은 김동기에게도 선동열은 넘을 수 없는 높고 높은 벽이었다. 그만큼 당시 세상은 냉혹하리만큼 선동열에게만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실은 투수가 세울 수 있는 모든 기록들을 매해 무서울 정도로 새롭게 달성하며 이어나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선동열이 나왔다면 벌써 타자들이 하거든요. 상대방 클린업 3번, 4번, 5번이 선동열이를 공략하는 팀이 없었는 거네요. 그 정도 선동열이 공이 대단했어요. 일단. 다른 구단들도 선동열이가 6회나 7회 좀 불펜을 팔만 풀러와도 선수들이 기브업 하는 거야. 이런 상대팀의 심리를 눈치챈 김웅용 감독은 비장의 작전을 세우는데 이는 바로 선동열을 불펜에 내보내 워밍업을 시켰던 것. 그러니까 얘가 시위하러 데몬스트레이션을 시위하러 불펜에 가는 거야. 그때 팔대기 아팠는데도. 이렇게 몸만 풀어도
상대편에서는 마무리 나올 거니까 빨리 이쪽에서 좀 승부를 빨리 걸어야 되겠다. 조급해지는 거죠. 작전이 달라지고. 그렇게 불펜에서도 나름의 임무를 완수하고 있던 선동열. 이것이 김웅용 감독의 위장 전술이었다. 그 친구 나오기 전에 빨리 결정하고 다른 투수 오고 빨리 치고 들어가려고 마음을 먹지, 급하게 먹지. 그러다 보니까 더 성적이 좋은 결과가 안 나오죠. 근데 그런 정도로 굉장히 중압감을 주는 선수였지. 그만큼 모든 팀에선 피하고 싶은 눈의 가시. 그리하여 다른 팀에서도 선동열을 무너뜨리기 위한 비밀 작전을 세우는데, 그 첫 번째 주자로 MBC 청룡이 일명 자살 폭탄두 작전을 들고 나섰다. 그리고 9월 1일 경기를 하루 앞두고 행동 개시에 들어가는데, 그때 당시 MBC의 정상훈 선수가 이제 8.1학번 고려대 동기예요. 동기라서 이제 같이 저녁에 술을 먹기로 한 거죠. 평소 머리도 좋고 술도 잘 마시고 노래도 잘 부르는, 거기다 선동열과 동기이기도 한 할방민 정상음. 서로 선발이니 부담 없이 한잔을 하자며 권하는 정상음의 제안에 선동열은 쿨하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한 잔으로 시작된 술은 새벽 5시까지 이어지며 경기 시간 13시간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이 모든 시나리오는 MBC 청룡의 계획대로 척척 풀리는 듯 해보였는데, 그리고 드디어 비밀 작전이 빛을 발할 시간이 왔다. 7회까지 대거 실점하며 무너지고만 정상음에 비해 선동열은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무실점 완벽한 투구를 선보이며 자살 폭탄주 작전은 실패작으로 끝나고 말았다. 그런데 이 천하의 선동열에게도 천적이 있었으니, 바로 빙글의 새내기 투수 이동석. 그는 과연 어떻게 선동열 킬러가 될 수 있었던 걸까? 저는 부담이 없었고, 누가 봐도 뭐 선동열 선배님이 이제 당연히 이제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저는 첫 등판이었고 그 88년도 그 해에, 그러니까 저는 뭐 아무 생각 없이 던졌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1988년 선동열과 이동석의 첫 만남이 있던 날. 이날 경기의 승자는 시작 전부터 국보급 투수 선동열이라고 모두가 장담하는 분위기였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새내기 이동석 투수가 선동열을 상대로 노히트 노런을 달성하며 승리하게 된 것이다. 다음날 신문에서도 연일 새내기 투수 이동석의 노히트 노런이 화제가 되며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는데, 그런데 이날 승리엔 사실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고. 양발이 바뀌었어요. 그 양발이 이상군, 그때 당시 빙글의 에이스 그 선배님의 양발이었는데 그 양발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양발을 신게 됐어요. 근데 그 양발 신고 그 기록도 세우고 그래서 아껴놨다가 제가 시합 나갈 때마다 해태전 할 때마다 그 양발을 신었어요. 근데 공교롭게 3번을 신었는데 3번 다 이겼습니다. 그게 또 선동열 선배님하고 다 붙어가지고 이겼어요. 그렇게 새내기 투수에서 혜택 킬러, 선동열 킬러가 된 이동석. 그만둘 때까지 혜태 경기가 거의 90%였습니다. 혜태전을 거의 제가 나가게 됐어요. 사실 많이 괴롭죠. 많이 괴로웠고 화도 났고 혜태 아닌 다른 팀이 뭐 약해서가 아니라 다른 팀한테도 저도 한번 나가고 싶은데, 그리고 이런 국보급 투수 선동열도 트라우마에 빠지게 한 선수가 있었으니, 동원이 형 나오는 날 같이 던지게 해주십시오. 이겨보려니까. 넌 아직 동원이한테 상대가 못 된다. 그냥 공 잘 던지는 투수일 뿐이야. 투수가 공만 잘 던지면 되지 뭐가 다 필요한데라. 내가 무엇을 얼마를 더 따라가야 동원이 형을 잡을 수 있간데요. 모두가 선동열을 잡고자 할 때 선동열이 잡고 싶었던 단 한 사람, 바로 최동원이다. 그는 83년 롯데 입단과 함께 다음해 정규리그 27승이란 경이로운 기록을 세우며 롯데의 상징이 되었고, 약체로 평가받던 롯데를 한국 시리즈에 올리는 위엄을 달성한다. 그리고 팀 우승과 함께 한국 시리즈 4승 투수란 타이틀을 거머쥐며 불멸의 신화를 이룩하는데,
그런데 이 한국 시리즈 4승의 주인공이 최동원이 아닌 또 다른 선수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 정말 그게 가능한 이야기인가? 상대방 투수지만 정말 좋은 피자거나 공 위력을 보더라도 쉽게 공략할 수 없는 좋은 투수였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 제가 아는 삼성 라이온즈는 또 운 좋게 김일육이라는 교포 좋은 투수가 들어왔어요. 바로 최동원의 불멸의 한국 시리즈 4승 기록을 얻게 될지도 몰랐을 제1교포 김일용 투수다. 요미우리에서 이미 실력을 검증받은 김일용은 삼성 입단 첫 해부터 거뜬히 16승을 달성하며 새 시즌에서 54승이란 기록을 남긴다. 잘 던졌어요. 정말 공도 빠르고 또 김일용이의 무기는 위에서부터 낙차큰 변화입니다. 그거는 참 우리 국내 타자로서는 치기 어려운 그런 공이었고 1984년 한국 시리즈 서로 엇갈리게 등판을 하며 2승씩을 챙긴 최동원과 김일용. 이 둘은 드디어 5차전에 맞붙게 되는데 이날의 승리는 바로 김일용. 이렇게 하여 한국 시리즈 5차전까지 최동원은 2승 1패, 김일용은 3승을 달성한 것. 그리고 다음날 열린 6차전에선 최동원도 김일용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삼성의 김시진과 롯데 이모균이 나란히 선발로 등판. 4회까지 롯데가 잘 막으며 3대1로 이기고 있던 상황에서 5회 마운드에 최동원이 올라와 있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4회 말이 끝난 덕아웃에선 선배 이모균이 최동원을 직접 찾아가 공을 쥐어주게 된다. 그리고 그때 이모균 선수가 훗날 이제 한참 지난 다음에 얘기가 자기가 스스로 내려왔다라고 밝힙니다. 그래서 이모균 선수가 하는 말은 그 당시에 나보다 최동원이가 에이스였고 자기가 던지는 것보다 팀 승리를 위해서 최동원 선수가 던지는 것이 낫다고 자기는 분명히 판단을 해서 자기 스스로 내려오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5회부터 마운드에 오른 최동원은 무실점으로 막아내며 한국 시리즈 7차전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무쇠팔 최동원도 연이은 등판이 힘겨울 수밖에. 이런 최동원에게 들린 희소식. 그렇게 우천으로 하루 연기된 1984년 한국 시리즈 7차전에 나란히 3승씩을 기록하고 있는 최동원과 김일용이 각 팀의 선발로 올라와 있었다. 그리고 오늘 이 단 한 번의 경기로 불멸의 한국 시리즈 4승이란 타이틀의 주인공이 결정되는 것이다. 드디어 경기는 시작됐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찌된 일인지 무쇠팔 최동원은 2회 말부터 지친 기색을 보이며 연이은 실점을 허용하고 만다. 최동원이 아니면은 뭐 죽기 살기로 하나 믿었는데 넘어지기 한 90%는 기진맥진한 상태예요. 사실은 롯데 강병철 감독도 바꿔줘야 돼. 반면 김일용은 7회까지 4대3으로 아슬아슬하게 승리의 여신을 자신 쪽으로 끌어가고 있었다. 코리안 시리즈에서도 8회 초 롯데 자이언츠의 극적인 홈런이 터지고 말았다. 그렇게 김일용은 단 2회만을 남겨두고 이 한 방으로 한국 시리즈 4승 타이틀을 내려놔야만 했다. 유두리가 석점 홈런을 딱 치니까는 마운드에 올라온 그 공수 교대하고 마운드에 올라온 최동원이가 생생해요. 1회전 투수하고 같더라고. 김일용이 내려간 그 자리엔 최동원이 한국 시리즈 4승 타이틀을 노리며 올라서 있다. 그리고 그의 무쇠팔은 언제 지쳤냐는 듯 위력을 뽐냈고 이제 아웃 카운트는 단 한 개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 한국 시리즈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최동원은 한국 시리즈 4승 1패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긴다. 그 당시에 아마 최동원 투수의 그 위력에는 대단했고 나머지 투수들은 그 위력에 그 그늘에 묻힌 거지. 그래도 우리나라 야구의 발전에 큰 힘을 보탠 것이 제일교포의 장명부 투수, 김일용 투수는 우승을 못해서 그렇지 페넌트 레이스에서는 대단한 활약을 했죠. 임영덕 감독은 김시진을 에이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팀 내 에이스는 김일용이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김일용을 1차전에 냈다 그러면 아마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야말로 최동원과 선동열이 주름잡고 있던 시대. 이들과는 전혀 다른 차별화 전략으로 이들보다 먼저 노이트 노런을 달성한 투수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장호연 투수다. 전설의 두 투수보다도 먼저 노이트 노런을 달성하게 만들었던 그의 공은 초고속 LTE급 강속구? 아니면 스릴 만점 변화구? 근데 장호연 투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가 아니었거든요. 놀랍게도 장호연은 빠르지 않은 공을 구사하는 선수였는데, 그런데도 어떻게 그는 노이트 노런을 달성할 수 있었던 건가? 그리고 타자들은 대체 왜 속수무책 당하는 건가? 그 비밀은 바로 자신이 던질 수 있는 최대한 느림. 느려도 아주 느린 일명 아리랑볼에 있었다. 아마 그 직구가 130km대 초반 정도였을 거예요. 장호연 선수의 평균 구속이. 그러니까 130km대 초반의 직구를 가지고 그래도 최고 투수 반열에 올랐다는 거는 다른 구질이라든가 아니면 타자 승부하는 요령이 얼마큼 대단했나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죠. 또한 장호연에겐 타자를 상대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었다. 타자를 좀 얄밉게 데리고 논다고 던지나 얄밉게 던지는 스타일이지. 이제 별명이 우리가 흔히 짱골라 뭐 이렇게 부르는데 요즘 보면 한 4차원? 단지 장호연 선수가 내세울 수 있는 거는 명석한 두뇌와 정확한 컨트롤, 절묘한 컨트롤 이거밖에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 자신만의 방법으로 타자와의 심리전에서도 흔들림 없는 한 수 위의 신공을 선보이며 최대한 여유롭게 던졌던 장호연. 그리고 평상시 느린 공을 구사하다 보니 전속력으로 한번 던질 때면 타자들은 강속구로 느끼기 일쑤였다고. 그렇게 여유롭게 최동원, 선동열보다도 먼저 노이트 노런을 달성하는 주인공이 된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런 장호연의 노이트 노런 기록엔 삼진이 하나도 없다는 것인데, 삼진을 잡으려면 타자 한 명당 최소 3번의 공을 던져야 한다는 사실이 효율성을 강조하는 장호연에겐 납득 불가. 그럼 장호연은 과연 어떻게 삼진 하나 없이 노이트 노런을 달성했는지 살펴봤다. 3루수 땅볼 아웃, 그리고 2루수 땅볼 아웃, 마무리는 유격수 땅볼 아웃. 그렇게 듣도 보도 못한 자신만의 구위와 경기 운영을 선보였던 장호연. 구종이 한 4개, 5개 되죠. 지금은 7개, 8개 돼요, 구종이. 근데 그걸 갖고 타자를 타이밍을 빼앗아서 정타가 안 나오고 옆을 빗 맞는 뭐라나 애들 말 때 비타라나 빗 맞는 타를 해서 타자를 잡는 투수들이죠. 그리고 그가 남긴 또 하나의 명언처럼 그는 정말 오비베어스에서 10년 동안 109승을 달성하며 길게 투수 생활을 하는 선수가 됐다. 당대 모두가 넘고 싶어했던 최고의 투수 최동원, 선동열, 그리고 이들을 넘기 위한 경쟁자들의 눈물겨운 사투. 이런 열정의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프로야구 역사가 더 값지게 빛나는 건 아닐까. 보이며
자살 폭탄주 작전은 실패작으로 끝나고 말았다. 그런데 이 천하의 선동열에게도 천적이 있었으니 바로 빙글의 새내기 투수 이동석. 그는 과연 어떻게 선동열 킬러가 될 수 있었던 걸까? 저는 부담이 없었고, 누가 봐도 뭐 선동열 선배님이 이제 당연히 이제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저는 첫 등판이었고 그 88년도 그 해에, 그러니까 저는 뭐 아무 생각 없이 던졌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1988년 선동열과 이동석의 첫 만남이 있던 날. 이날 경기의 승자는 시작 전부터 국보급 투수 선동열이라고 모두가 장담하는 분위기였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새내기 이동석 투수가 선동열을 상대로 노이트 노런을 달성하며 승리하게 된 것이다. 다음날 신문에서도 연일 새내기 투수 이동석의 노이트 노런이 화제가 되며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는데, 그런데 이날 승리엔 사실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고. 양발이 바뀌었어요. 그 양발이 이상군 그때 당시 빙글의 에이스 그 선배님의 양발이었는데 그 양발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양발을 신게 됐어요. 근데 그 양발 신고 그 기록도 세우고 그래서 아껴놨다가 제가 시합 나갈 때마다 해태전 할 때마다 그 양발을 신었어요. 근데 공교롭게 3번을 신었는데 3번 다 이겼습니다. 그게 또 선동열 선배님하고 다 붙어가지고 이겼어요. 그렇게 새내기 투수에서 혜택 킬러, 선동열 킬러가 된 이동석. 그만둘 때까지 혜태 경기가 거의 90%였습니다. 혜태전을 거의 제가 나가게 됐어요. 사실 많이 괴롭죠. 많이 괴로웠고 화도 났고 혜태 아닌 다른 팀이 뭐 약해서가 아니라 다른 팀한테도 저도 한번 나가고 싶은데. 그리고 이런 국보급 투수 선동열도 트라우마에 빠지게 한 선수가 있었으니 동원이 형 나오는 날 같이 던지게 해주십시오. 이겨보려니까. 넌 아직 동원이한테 상대가 못 된다. 그냥 공 잘 던지는 투수일 뿐이야. 투수가 공만 잘 던지면 되지 뭐가 다 필요한데라. 내가 무엇을 얼마를 더 따라가야 동원이 형을 잡을 수 있간데요. 모두가 선동열을 잡고자 할 때 선동열이 잡고 싶었던 단 한 사람, 바로 최동원이다. 그는 83년 롯데 입단과 함께 다음해 정규리그 27승이란 경이로운 기록을 세우며 롯데의 상징이 되었고, 약체로 평가받던 롯데를 한국 시리즈에 올리는 위엄을 달성한다. 그리고 팀 우승과 함께 한국 시리즈 4승 투수란 타이틀을 거머쥐며 불멸의 신화를 이룩하는데, 그런데 이 한국 시리즈 4승의 주인공이 최동원이 아닌 또 다른 선수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 정말 그게 가능한 이야기인가? 상대방 투수지만 정말 좋은 피자거나 공 위력을 보더라도 쉽게 공략할 수 없는 무쇠팔 최동원, 무등산 폭격기 선동열, 그야말로 당시 세상을 평정한 두 사나이가 있었다. 84년도에 최동훈이, 86년도에 선동열이. 롯데는 최동원 선수 혼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천하무적 최동원, 선동열을 넘기 위한 그들의 비밀스러운 사투가 시작된다. 그 이후도 선동열이 공략한 팀 없어요. 보세요 한번. 방어율이 0점 얼마입니까? 무쇠팔 최동원, 폭격기 선동열을 넘어라. 때는 1994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날 대구구장에서 열린 해태와 삼성의 경기. 이곳에선 말로 홈런포가 터졌다. 그리고 이 홈런을 맞은 주인공은 바로 선동열이었다. 그렇다면 선동열을 상대로 홈런을 친 타자는 바로 삼성의 류중일 선수. 선동열 감독이 현역 시절에 홈런을 그렇게 많이 맞지 않았던 투수였습니다. 워낙 좋은 투수였고
통산 피홈런이 몇 개 되지 않아요. 1년에 2개가 나올까 말까한 선동열의 피홈런 개수. 이런 선동열을 상대로 그것도 말로 홈런을 쳤으니 유중인은 한 몸에 이슈를 받을 거라 잔뜩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는데 그의 기대는 산산조각나고 말았다. 신문엔 선동열이 메인으로 장식돼 있었던 것이다. 어느 날 얘기가 나온 거죠. 류중일 감독이 이러는 거예요. 아, 나 손동열 감독한테 홈런 쳤는데 그 다음날 기사가 내가 서운하더라 이런 거예요. 왜 서운하다고 그러니까 아니 손동열한테 홈런을 쳤으면 야, 그 선수가 대단한 거니까 그 선수에 대해서 스포트라이트가 가야 되는데 류중일 감독이 말하기는 내 이름은 하나도 없고 홈런을 맞으니까 선동열 또 흔들리나 뭐 이런 기사가 나오니까 자기 되게 서운했더라. 선동열이 11년 동안 던진 1647이닝 중 홈런을 내준 개수는 단 28개. 그런데 이런 선동열에게 날벼락 같은 일이 생긴다. 배 선동열을 안타 하나만 쳐도 기분이 좋은 건데 선동열이를 공략할 수 있는 타자가 어느 팀에도 없었다고 그거는 뭐 확실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결정적인 한 방을 맞고 하는데요. 그해 이제 5월 25일 날 손동열 선수가 319와 3분의 1이닝 연속 무피 홈런이라는 어마어마한 기록을 행진 중이었는데 김동기 선수한테 홈런을 맞아서 그 기록이 깨지고 맙니다. 선동열의 기록을 깬 빙그레의 포수 겸 강타자인 김동기는 평상시에도 홈런을 곧잘 쳐내는 선수로 신문을 장식하곤 했는 삼으로 아슬아슬하게 승리의 여신을 자신 쪽으로 끌어가고 있었다. 코리안 시리즈에서도 8회 초 롯데 자이언츠의 극적인 홈런이 터지고 말았다. 그렇게 김일용은 단 2회만을 남겨두고 이 한 방으로 한국 시리즈 4승 타이틀을 내려놔야만 했다. 유두리가 석점 홈런을 딱 치니까는 마운드에 올라온 그 공수 교대하고 마운드에 올라온 최동원이가 생생해요. 1회전 투수하고 같더라고. 김일용이 내려간 그 자리엔 최동원이 한국 시리즈 4승 타이틀을 노리며 올라서 있다. 그리고 그의 무쇠팔은 언제 지쳤냐는 듯 위력을 뽐냈고 이제 아웃 카운트는 단 한 개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 한국 시리즈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최동원은 한국 시리즈 4승 1패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긴다. 그 당시에 아마 최동원 투수의 그 위력에는 대단했고 나머지 투수들은 그 위력에 그 그늘에 묻힌 거지. 그래도 우리나라 야구의 발전에 큰 힘을 보탠 것이 제일교포의 장명부 투수, 김일용 투수는 우승을 못해서 그렇지 페넌트 레이스에서는 대단한 활약을 했죠. 임명덕 감독은 김시진을 에이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팀 내 에이스는 김일용이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김일용을 1차전에 냈다 그러면 막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야말로 최동원과 선동열이 주름잡고 있던 시대. 이들과는 전혀 다른 차별화 전략으로 이들보다 먼저 노히트 노런을 달성한 투수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장호연 투수다. 전설의 두 투수보다도 먼저 노히트 노런을 달성하게 만들었던 그의 공은 초고속 LTE급 강속구? 아니면 스릴 만점 변화구? 근데 장호연 투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가 아니었거든요. 놀랍게도 장호연은 빠르지 않은 공을 구사하는 선수였는데 그런데도 어떻게 그는 노히트 노런을 달성할 수 있었던 건가? 그리고 타자들은 대체 왜 속수무책 당하는 건가? 그 비밀은 바로 자신이 던질 수 있는 최대한 느림. 느려도 아주 느린 일명 아리랑볼에 있었다.
아마 그 직구가 130km대 초반 정도였을 거예요. 장호연 선수의 평균 구속이. 그러니까 130km대 초반의 직구를 가지고 그래도 최고 투수 반열에 올랐다는 거는 다른 구질이라든가 아니면 타자 좋은 투수였다는 거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 제가 아는 삼성 라이온즈는 또 운 좋게 김일육이라는 교포 좋은 투수가 들어왔어요. 바로 최동원의 불멸의 한국 시리즈 4승 기록을 얻게 될지도 몰랐을 제1교포 김일용 투수다. 요미우리에서 이미 실력을 검증받은 김일용은 삼성 입단 첫 해부터 거뜬히 16승을 달성하며 새 시즌에서 54승이란 기록을 남긴다. 잘 던졌어요. 정말 공도 빠르고 또 김일용이의 무기는 위에서부터 낙차큰 변화입니다. 그거는 참 우리 국내 타자로서는 치기 어려운 그런 공이었고 1984년 한국 시리즈 서로 엇갈리게 등판을 하며 2승씩을 챙긴 최동원과 김일용. 이 둘은 드디어 5차전에 맞붙게 되는데 이날의 승리는 바로 김일용. 이렇게 하여 한국 시리즈 5차전까지 최동원은 2승 1패, 김일용은 3승을 달성한 것. 그리고 다음날 열린 6차전에선 최동원도 김일용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삼성의 김시진과 롯데 이모균이 나란히 선발로 등판. 4회까지 롯데가 잘 막으며 3대1로 이기고 있던 상황에서 5회 마운드에 최동원이 올라와 있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4회 말이 끝난 덕아웃에선 선배 이모균이 최동원을 직접 찾아가 공을 쥐어주게 된다. 그리고 그때 이모균 선수가 훗날 이제 한참 지난 다음에 얘기가 자기가 스스로 내려왔다라고 밝힙니다. 그래서 이모균 선수가 하는 말은 그 당시에 나보다 최동원이가 에이스였고 자기가 던지는 것보다 팀 승리를 위해서 최동원 선수가 던지는 것이 낫다고 자기는 분명히 판단해서 자기 스스로 내려오겠다고 얘기했답니다. 그렇게 5회부터 마운드에 오른 최동원은 무실점으로 막아내며 한국 시리즈 7차전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무쇠팔 최동원도 연이은 등판이 힘겨울 수밖에. 이런 최동원에게 들린 희소식. 그렇게 우천으로 하루 연기된 1984년 한국 시리즈 7차전에 나란히 3승씩을 기록하고 있는 최동원과 김일용이 각 팀의 선발로 올라와 있었다. 그리고 오늘 이 단 한 번의 경기로 불멸의 한국 시리즈 4승이란 타이틀의 주인공이 결정되는 것이다. 드디어 경기는 시작됐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찌된 일인지 무쇠팔 최동원은 2회 말부터 지친 기색을 보이며 연이은 실점을 허용하고 만다. 최동원이 아니면은 뭐 죽기 살기로 하나 믿었는데 넘어지기 한 90%는 기진맥진한 상태예요. 사실은 롯데 강병철 감독도 바꿔줘야 돼. 반면 김일용은 7회까지 4대4인데 또 김동희 선수는 그 한 방으로 인해서 영원히 그 아마 프로야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지금도 김동기라는 이름이 회자되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 아니었나. 그러나 현실은 김동기에게도 선동열은 넘을 수 없는 높고 높은 벽이었다. 그만큼 당시 세상은 냉혹하리만큼 선동열에게만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실은 투수가 세울 수 있는 모든 기록들을 매해 무서울 정도로 새롭게 달성하며 이어나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선동열이 넣었다면 벌써 타자들이 하거든요. 상대방 클린업 3번, 4번, 5번이 선동열이를 공략하는 팀이 없었는 거네. 그 정도 선동열이 공이 대단했어요. 일단. 다른 구단들도 선동열이가 6회나 7회 좀 불펜을 팔만 풀러와도 선수들이 기브업 하는 거야. 이런 상대팀의 심리를 눈치챈 김웅용 감독은 비장의 작전을 세우는데
이는 바로 선동열을 불펜에 내보내 워밍업을 시켰던 것. 그게 얘가 시위하러 데몬스트레이션을 시위하러 불펜에 가는 거야. 그때 팔대기 아팠는데도. 이렇게 몸만 풀어도 상대편에서는 아 마무리 나올 거니까 빨리 이쪽에서 좀 승부를 빨리 걸어야 되겠다. 조급해지는 거죠. 작전이 달라지고. 그렇게 불펜에서도 나름의 임무를 완수하고 있던 선동열. 이것이 김웅용 감독의 위장 전술이었다. 그 친구 나오기 전에 빨리 결정하고 다른 투수하고 빨리 치고 들어가려고 마음을 먹지, 급하게 먹지. 그러다 보니까 더 성적이 좋은 결과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굉장히 중압감을 주는 선수였지. 그만큼 모든 팀에선 피하고 싶은 눈의 가시. 그리하여 다른 팀에서도 선동열을 무너뜨리기 위한 비밀 작전을 세우는데 그 첫 번째 주자로 MBC 청룡이 일명 자살 폭탄두 작전을 들고 나섰다. 그리고 9월 1일 경기를 하루 앞두고 행동 개시에 들어가는데 그때 당시 MBC의 정상훈 선수가 이제 8.16분 고려대 동기예요. 동기라서 이제 같이 저녁에 술을 먹기로 한 거죠. 평소 머리도 좋고 술도 잘 마시고 노래도 잘 부르는 거기다 선동열과 동기이기도 한 할방민 정상훈. 서로 선발이니 부담 없이 한잔을 하자며 권하는 정상훈의 제안에 선동열은 쿨하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한 잔으로 시작된 술은 새벽 5시까지 이어지며 경기 시간 13시간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이 모든 시나리오는 MBC 청룡의 계획대로 척척 풀리는 듯해 보였는데 그리고 드디어 비밀 작전이 빛을 발할 시간이 왔다. 7회까지 대거 실점하며 무너지고만 정상훈에 비해 선동열은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무실점 완벽한 투구를 선보였다.